전날 추천픽 공개해드리며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최종 분석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아스톤 빌라 에메리 감독은 빌드업 축구를 선호하는 편이지만 아스톤 빌라에서는 4-4-2 전형을 쓰면서 윙어들의 수비 가담을 요구하는 타입입니다. 후방의 숫자가 많아지자 후방에서 수적 우위를 잡게 되는 상황이 많아졌고 1월에는 리그에서 2실점으로 상대를 잘 틀어막고 있는 상태. 대신 디뉴의 결장으로 인해 측면에서의 공격은 다소 힘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윙어들이 수비에 전념하는 대신 공격에서는 양 풀백들을 전진시키면서 해법을 찾는 스타일이기 때문 역습으로 찬스를 만드는 데는 성공하는 경우도 보여주기는 하지만 공격진의 결정력 부족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 공격진들도 기복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레스터, 수마레 은디디가 모두 이탈하면서 중원 구성에는 상당한 난항이 생겼다. 9월 레스터의 상승세를 이끌던 파스도 후반기에는 눈에 띄는 활약이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수마레의 이탈로 인해 공격진도 크게 위축된 상태. 이제 빌드업을 틸레망스가 전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틸레망스는 기동성과 민첩성 약점이 뚜렷해 턴오버가 발생하면 수비진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한 변수다. 메디슨이 있기는 하지만 이 선에서 활동하는 정통 플레이메이커에 가까운 선수고 수비 가담에 장점이 있는 선수는 아니라 중원에서 풀어가는 플레이에 능한 선수는 아닙니다. 코멘트 아스톤 빌라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레스터의 수비가 후반기에는 상당히 무너져 있고 중원 구성에 상당한 고민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 문제. 엔트리에 남아있는 선수들은 모두 수비에 약점이 있어 레스터의 약점인 수비 불안과 빌드업을 동시에 해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공격과 수비에서 레스터가 모두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추천 배팅 에스턴 빌라 승 2.5 언더. 브렌트포드, 무패 기록을 길게 이어가고는 있지만 홈에서는 매우 강했습니다. 시즌 초반에 아스날에게 당한 0에서 3패배를 제외하면 홈에서는 패배가 없는 아주 좋은 흐름. 홈에서는 리버풀, 맨유, 브라이튼도 잡아내는 등 도깨비 팀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스날 팬들도 브렌트포드 원정을 시즌 초반에 치른 것이 다행이었다고 안도했을 정도. 미드필더들이 상당히 전진하는 스타일, 토니를 향한 공중볼을 붙이고 이를 경합으로 떨군 뒤 미드필더 진이 경합에서 승리해 이를 탈취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타입입니다. 때문에 공격에서는 라인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상대의 공간 차단을 위한 좁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면서 상대의 빌드업을 측면으로 유도하는 실력이 탁월하고 동선을 제어하는 모습은 꽤 괜찮습니다. 사우스햄튼, 올 시즌 세트피스에서도 9골을 실점하는 등 박스 안에서의 슈팅 허용을 거의 제어하고 있지 못한데 브렌트포드는 은배모를 필두로 세트피스에서 경지에 오른 팀이라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400으로 전환할 것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선발 출전했던 워드 프라우즈를 전진 배치하면서 롱볼의 정확성을 더 늘리려는 시도. 물론 공격진의 채아담스, 암스트롱이 모두 공중볼이 강점인 스타일이 아니라 롱볼의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 실제로 지난 경기에서 기록한 채아담스의 골도 박스 바깥에서 찬 중거리 슈팅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코멘트 브렌트포드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브렌트포드가 홈에서는 아주 강한 모습이고 사우스햄튼의 약점인 박스 안 수비를 세트피스라는 옵션으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 강호인 리버풀을 상대할 때 측면으로 상대의 공격을 유도하는 능력은 잘 보여준 바 있어 상대의 공격 정확성을 낮추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태. 사우스햄튼 선수단의 주중 경기로 인한 피로도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추천 배팅 브렌트퍼드 FC 승 2.5 오버. 브라이튼 때 체르비 감독 체제에서 오히려 전임 감독인 포터 체제보다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브라이튼은 오히려 본머스의 압박을 반길지도 모릅니다. 브라이튼은 상대의 압박을 유도한 이후 이를 유려하게 빠져나와 짧은 패스 여러 번으로 역습을 시도하는 패턴이 훌륭하기 때문. 따라서 다이렉트한 롱볼을 주로 사용하는 팀들보다 공격 성공률이 높고 유사시에는 패스로 계속 볼을 소유하면서 점유율을 높이면서 본인들이 경기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본머스의 압박 구조가 그렇게 특출나지는 않고 민첩성에 약점이 있던 첼시의 조르지뉴도 별 문제 없이 탈압박에 성공하는 등
브라이튼이 다소 헐거운 본머스의 압박 구조를 어렵지 않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머스 감독을 교체하면서 분위기 쇄신이 잠깐 일어나기는 했으나 10월 8일 이후로 승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압박을 꽤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특성을 지니고는 있으나 상대가 압박을 풀어나오는데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 상태. 상대가 탈압박에 큰 어려움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볼 소유에서도 두각을 드러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대체르비 감독이 역습에서 능한 모습을 보이지만 포지션 유지에도 신경을 상당히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공격 패턴도 낮은 확률의 롱볼보다는 정확한 패스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편이라 본머스가 소유권 확보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코멘트 브라이튼의 승리를 점친다. 본머스가 적극적으로 압박에 나서는 편이지만 브라이튼이 압박을 유도한 뒤 이를 빠져나가 공격으로 이어가는 패턴이 잘 통하고 있는 상태. 브라이튼이 점유율 확보에도 꽤 유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본머스가 변변한 득점 찬스를 잡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 배팅 브라이턴 엘비언 승 2.5 오버. 메뉴 노팅엄과의 리그컵 준 결승 2차전에서 2-0으로 승리. 로테이션을 돌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주전 선수들 대부분을 선발로 출전시켰는데 노팅엄에게 일말의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일단 후반 17분이 되자 선수들을 대거 교체하는 등 서로서로 로테이션이 조기에 일어나기는 했습니다. 물론 주전 멤버들이 모두 주중 경기를 소화한 상황이라 체력적인 부담으로 인해 집중력에서 난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에릭센의 시즌 아웃 부상이 매우 치명적. 지난 경기에서 브루노를 3선으로 배치시켰지만 전반전 내내 볼이 잘 돌지 않으면서 답답한 경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일단 자비처가 데뷔전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시즌 폼은 너무 좋지 못했던 데다 올 시즌에도 기회를 거의 받지 못한 선수라 경기 감각에 대한 의문은 가져야 할 것입니다. 팰리스 승리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두 경기에서 맨유 뉴캐슬을 상대로 이무를 거두는 등 자신들만의 저력을 잘 보여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맨유가 에릭센의 부상으로 인해 중원에서 공격 전개가 잘 안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라인을 내리고 박스 안으로의 공 투입만 차단한다면 수비에서는 의외의 성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전술을 쓰기 위해서는 공격력을 포기해야 할 것. 애초에 지난 경기도 승점 1점을 노리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는 충분했고 자아가 부상 소식이 있어 빠른 역습에 천병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코멘트 가장 추천하는 픽은 언더다. 맨유가 팰리스전에서 경기력으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맨유가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에릭센의 이탈로 인해 중원에서 지난 경기 공이 잘 돌지 않는 양상을 보여주었고 팰리스도 뉴캐슬전에서 라인을 내리고 버티기에 들어서자 무실점 경기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추천 배팅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승 2.5 언더. 울브스 최근 2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물론 상대가 리버풀 맨시티라 참작의 여지는 있고 현재 강등권을 탈출한 상황이라 1차적인 리그에서의 목표는 이루었다. 지난 경기에서도 40분 동안은 맨시티의 공세를 잘 막아내는 등 수비적으로 상당히 좋아진 모습입니다. 로페테기 감독은 황희찬과 포덴세에게도 적극적인 수비 가담을 요구하면서 전임 감독인 제시 마츠보다 조금 더 후방 지향적인 경기로 풀어나가고 있고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던 편이었습니다. 게데스가 벤피카로 이적하면서 뎁스도 하나 줄어든 상황이고 쿠냐도 압박과 역습에서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이나 골을 결정짓는 데는 기복이 다소 있는 편이기도 했습니다. 리버풀, 브라이튼에게 이래서 이뤄졌다. 상대 유망주인 퍼거슨을 거친 태클로 부상 입히는 등 결과와 매너 모두에서 패배했던 경기. 중원에서의 에너지 레벨이 늘 딸려 기동성을 보완해줄 수 있는 자원이 절실했는데도 투자를 하지 않는 모습. 물론 엘리엇 같은 경우 지난 경기에서 한 골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민첩한 스타일이 아니라 클럽 감독이 추구하는 스타일에는 맞지 않다. 기동력을 바탕으로 역습을 이어나가는 팀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중원에서 볼이 돌지 않기 때문에 측면에 의존해야 하는 상태 때문에 아놀드와 로버트스는 공격 지원을 위해 꾸준히 오버래핑을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 두 선수도 전성기 시절보다는 폼이 떨어진 상태. 코멘트 언더를 1순위로 추천하는 픽입니다. 리버풀은 이제 중원에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역량을 잃었다고 보는 편이 낫고 울브스도 수비는 안정화되었지만
공격은 힘을 거의 잃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버풀이 경기 주도권은 잡겠지만 울브스의 수비벽을 쉽게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 추천 배팅 리버풀 승 2.5 언더. 엘체 라인을 내리고 대응했을 때 어느 정도 버티는 힘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무실점에 실패하는 이유가 박스한 수비가 상당히 부실하기 때문. 3경기 연속으로 멀티 실점을 내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상대가 셀타비고 카디스 오사수나로 득점 부진에 시달리던 팀들이었다는 점은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홈에서는 어느 정도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비아레알이 끊임없이 중원에서 압박과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양상을 자주 보이고 있어 공격도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 공격진들도 올 시즌 결정력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중원 주도권을 잃고 비아레알에게 90분 내내 휘둘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편이 좋겠다. 비아레알, 세티엔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 계속 본인들이 소유권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공을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압박 능력을 중시하고 있는 상태. 이를 바탕으로 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중원 싸움에서 압도하는 등 수비에서의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격으로 이어가는 플랜의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번 경기에서도 중앙에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제라르 모레노가 키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로 내려와 볼을 순환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유형이고 상대 수비수를 유인하면서 수비 라인에 균열이 생기도록 유도하는 데 능한 타입입니다. 올 시즌 전반적으로 공격 효율이 최악 수준이었다는 점은 아쉬우나 모레노가 돌아온 이후에는 멀티 득점도 심심치 않게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멘트 비아레알이 승리할 것입니다. 세티엔 감독 부임 이후 소유권 확보 능력은 확실히 나아진 모습이고 모레노의 복귀 이후 공격과 전개 작업에 탄력이 꽤 붙은 상태입니다. 엘체의 박스안 수비도 그렇게 인상적인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물론 엘체가 라인을 내리고 대응하는 경우 고전하는 팀이 꽤 나오기도 했고 비아레알도 올 시즌 전반적인 결정력이 좋은 타입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득점 양상이 예상되기는 하고 있습니다. 추천 배팅 비아레알 승 2.5 언더. PSG, 몽펠리에를 3-1로 잡고 일단 급한 불을 껐다. 다만 후반기에는 하브리그 팀이나 강등권 언저리의 팀을 상대로만 승리를 거두고 있는 상황으로 수비가 강한 팀이나 상위권의 팀에게는 발목을 잡히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격진의 개인 기량이 압도적인 수준이고 수비가 약한 팀들을 상대로는 개인 기량만으로도 공략에 어려움은 없는 모습이기는 했습니다. 돈나룸마도 랭스전에서 실점으로 기록될 뻔한 위기 상황을 만들었고 자꾸 경기 막바지에 실점이 나오는 모습도 불안하기는 매 한 가지다. 양 풀백의 오버래핑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측면 돌파와 크로스가 주 무기인 툴루즈도 득점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툴루즈, 생각보다는 공격적으로 나서는 팀입니다. 전방과 중원에서 거칠게 몰아붙이는 스타일로 상대의 후방 빌드업을 어느 정도 방해할 수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PSG와 1-1로 비겼던 랭스도 전방 압박으로 PSG를 상당히 고전시킨 만큼 PSG를 당황시켜볼 수 있는 판 자체는 마련되어 있는 상태. 물론 랭스보다 슈팅으로 이어진 수비 실책이 2배 가까이 많을 정도로 수비적인 안정감은 랭스보다는 떨어지는 편입니다. 공격에서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성과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코멘트 PSG가 승리를 거두기는 할 것입니다. 수비가 약점인 팀들은 선수들의 개인 기량으로 공략에 성공하고 있는 상태. 다만 측면 수비수들이 올라오면서 생긴 공간을 툴루즈가 이용할 수 있고 전방 압박에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준 점은 PSG에게는 수비적으로 좋지 못한 상태. 툴루즈도 최근 득점 감각이 좋아 충분히 오버 기준점은 넘길 수 있는 경기다. 추천 배팅 파리 생제르맹 승 3.5 오버. 로마 2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폴리에게 1에서 2로 패한 것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해도 리그에서 하나도 승리를 기록하지 못한 크레모네세에게 패하면서 컵대회에서 탈락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물론 지난 경기에서는 디발라를 비롯한 주전 선수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변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디발라가 없으면 공격 전개가 거의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듯합니다. 자니올로의 경우 공을 잡았을 때의 시야가 아쉽고 엘샤라위는 공 전개보다는 마무리에 투자해야 하는 자원입니다. 엠폴리가 자기 진영에 돌입하는 순간 태클을 적극적으로 거는 등 수비에서 생각보다 효율이 좋습니다. 때문에 마티치에서 디발라로 연결되는 공은 많을 수 있어도
상대 진영에서의 빌드업이 생각보다는 지지부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엠폴리, 무패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비에서 상당한 강점이 있는 팀인 것은 확실한 상태. 중원에서의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엠폴리는 디발라가 공을 잡고 전진하면 압박을 세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로마의 전개는 디발라가 전담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대 공격진의 결정력도 썩 믿음직스럽지는 못한 상태. 물론 엠폴리도 원정에서는 무실점 비중이 꽤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4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 멀티 실점을 허용한 적은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수비에 신경을 많이 쓰는 팀이라 홈과 원정 가리지 않고 자기 진영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상대 골문까지 공을 운반하는 시간이 길게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코멘트 로마가 지난 경기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주전 멤버들의 체력을 보충한 것은 다행이지만 압도적인 스코어를 만들기는 어렵다. 엠폴리의 버티는 능력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디발라가 없으면 공격이 거의 안 풀린다는 문제점은 아직도 유효한 상태. 이를 감안하면 언더 양상이 될 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추천 배팅 AS 로마 승 2.5 언더. 뉴캐슬, 지난 경기에서 반가웠던 점은 오랜만에 멀티 득점이 나왔다는 점. 상대가 최근 10백을 잘 뚫지 못하는 뉴캐슬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듯 중앙을 틀어막는 전술을 사용했음에도 전반에만 두 골을 퍼부으면서 경기를 금방 결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우스햄튼의 박스 안수비는 부실한 상황이라 몇 경기 정도는 더 지켜보아야 하는 것이 사실. 그래도 수비가 강하기에 쉽게 무너지는 양상은 아닙니다. 상대가 빌드업을 할 때는 강하게 압박에 들어가면서 전개를 무력화시키는데 상대가 역습을 하려 해도 빌드업에 시발점이 막히다 보니 효과적으로 수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웨스트햄에게 롱볼을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면 안토니오 정도만 견제한다면 최소 실점팀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웨스트햄, 올 시즌 상당한 공격 난조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 쿠팔과 크레스웰이 모두 지난 시즌의 폼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어 풀백들의 역할이 중요한 웨스트햄의 공격이 거의 풀리지 않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그나마 보웬이 활동하는 역습은 꽤 쓸만한 수준이고 레프트백을 에메르송으로 바꾸는 등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뉴캐슬의 압박을 잘 대처할 수 있을지는 의문. 최근에는 3백을 가동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과가 상당히 좋았는데 최근 5경기에서 승리한 3경기에서는 모두 3백을 가동했었고 해당 3경기에서 모두 무실점을 기록한 바 있었습니다. 후방의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인원 1명을 더한 것이 현재로서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상태. 코멘트 뉴캐슬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태. 웨스트햄이 3백을 가동하면서 안정적인 수비벽을 구축했는데 최근 뉴캐슬은 라인을 아래로 내리는 팀에게는 상당히 약했던 모습을 보인 바 있었습니다. 웨스트햄도 뉴캐슬의 압박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한다면 뉴캐슬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겠으나 언더 양상이 될 것을 상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추천 배팅 뉴캐슬 유나이티드 승 2.5 언더. 아틀레티코, 지난 경기에서 그동안 드물게 나왔던 깔끔한 공격 전개가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공격 시에는 4-3-3 형태를 띠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상태. NO9보다는 세컨 스트라이커나 공격형 미드필더 성향이 강한 공격진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형 전술을 채택한 것으로 보이고 효과가 상당히 컸다. 공격에서 감을 잡은 듯한 요렌테가 금방 부상으로 이탈한 것은 아쉽기는 하나 그동안 답답했던 공격은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헤타페의 강한 압박으로 인해 중앙에서의 빌드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헤타페가 빌드업을 체계적으로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중원에서 강하게 나선다면 턴오버 이후 역습으로 이어가는 플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헤타페 5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거친 플레이로 상대의 빌드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데 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탈취한 공을 정교하게 상대 진영으로 이어가는 데는 미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히려 빌드업을 시도하다가 실수가 나와 상대에게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잦은 편. 때문에 공격의 대부분을 롱볼로 이어가고 있는데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방식임은 분명할 것입니다. 중앙에서 실수가 나온다면 곧바로 수비적으로 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아틀레티코가 최근 공격 상황에서 패스워크가 꽤 유리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코멘트 아틀레티코의 승리를 점친다. 최근에는
공격에서 패스워크로 꽤 유리하게 전개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그동안 답답했던 공격이 다소 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 헤타페의 수비력도 높은 평가를 해주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헤타페가 거친 플레이로 패스워크를 최대한 방해할 수 있고 그리즈만도 올 시즌 팀 패스 전개에 기여하는 것과는 별개로 찬스를 많이 놓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언더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 배팅 AT 마드리드 승 2.5 언더. 메넨글라트바흐, 호펜하임을 4-1로 대파하면서 첫 원정 승리를 따냈다. 상대 수비 라인이 붕괴 수준인 점을 감안하기는 해야 하나 기동성이 좋은 튀랑, 호프만 등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라인을 올리는 유형이나 수비가 약한 팀을 상대로는 지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홈에서는 라이프치히 도르트문트를 공격으로 잡아낼 정도로 공격의 힘이 더 좋아진다는 점도 웃어주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물론 맞불 작전을 많이 쓰는 팀이라 수비적인 약점이 심한 것은 사실. 지난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슈팅을 허용한 횟수는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샬케가 올 시즌 공격 효율이 리그 꼴찌이고 강등이 유력해 보이는 팀이기는 하지만 길게 붙이는 역습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골 정도의 실점 가능성은 열어둬도 무방할 것입니다. 샬케, 올 시즌 유력한 두부 리그 강등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의외로 지난 경기에서는 선전한 모습, 점유율은 오히려 쾰른을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슈팅 개수는 17개로 6개를 기록한 쾰른보다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샬케를 괴롭히고 있는 효율성 문제가 발목을 잡았는데 지난 경기에서 골문으로 향한 슈팅은 2개에 불과했습니다. 상대가 라인을 높이면서 수비적인 리스크를 진다고 하더라도 지난 경기와 같은 결정력이라면 한 골 이상의 성과를 바라기에는 어렵다. 지난 경기에서 유효 슈팅을 하나도 내주지 않았고 세트피스 정도만 제외하면 안정적으로 슈팅을 억제한 것은 괜찮은 성과. 그러나 올 시즌 공격적으로 장점이 뚜렷한 팀을 상대로는 매 경기 멀티 실점을 면치 못했습니다. 코멘트 메넨글라트바흐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홈에서 올 시즌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파르케 감독 특유의 공격 전술도 홈에서 더 힘을 받는 편이었습니다. 샬케의 지난 경기 수비 능력은 어느 정도 괜찮았으나 공격적인 팀에게는 다실점을 기록하는 경우가 잦았던 데다 지난 경기 상대보다 3배 가까운 슈팅을 더 기록했음에도 무득점에 그친 최악의 결정력이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추천 배팅 메넨글라트바흐 승 2.5 오버. 사수올로 밀란을 5-1로 대파했습니다. 베라르디가 한 골 3도움으로 최고의 활약을 했지만 데프렐 등 1에서 2선 자원들이 모두 골고루 활약하는 등 공격의 전반적인 활약상이 좋았습니다. 아탈란타가 강한 압박을 시도하면서 수비적인 리스크를 깨치는 모습을 보였고 측면을 윙백이 거의 전담해야 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성과를 어느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밀란을 잡았던 방식도 측면 위주의 역습이었습니다. 물론 사수올로의 수비력도 좋지는 못한 타입, 박스 안에서의 슈팅 억제 능력이 뛰어난 편은 아니고 실제로 지난 경기에서도 지루에게 박스 안 헤더를 허용하면서 실점한 장면도 나왔다. 아탈란타, 인테르에게 무득점 패배를 당했습니다. 압박의 강도가 줄었는데 인테르가 최근에 전방에서 수적 동률 내지는 우위 상황을 유도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상대 센터백 아체르비가 자유로워지면서 압박을 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되어 버린 것 때문에 지난 경기의 피드백을 받아들인다면 압박 위주의 플랜이 다시 나올 것이 유력한 상태. 어차피 사수올로가 인테르보다 공격력은 객관적으로 떨어지는 팀이라 압박을 강하게 들어가도 수비적인 리스크가 크지는 않다. 최근 양 윙백인 메을레와 하테부르의 컨디션이 좋아 전방 지향적인 전술을 펼친다면 2선과 1선에도 힘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코멘트 아탈란타의 승리를 점친다. 사수올로가 지난 경기에서는 밀란을 대파했지만 밀란은 이미 경기력에서 하락세인 상황이었던 데다 올 시즌 공격진의 효율과 기복이 상당했던 편이었습니다. 아탈란타가 지난 경기에서의 피드백을 수용하고 다시 강한 압박 위주의 플랜을 들고 나온다면 물 오른 윙백과 2선 선수들이 다시 폼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추천 배팅 아탈란타 BC 승 2.5 오버. 베티스, 페그리니 감독이 로테이션을 꽤 자주 돌리는 성향이기는 하지만 라요가 승점 2점 차이로 좁힌 상황이라 로테이션을 가동할 여유로운 상황은 아닙니다. 셀타비고가 라인을 낮추고 페키르의 공 전개를 지연시키기만 해도
수비벽을 쌓을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에서도 카르발료가 퇴장당하면서 역습 상황에서 귀도가 지게 될 부하가 더 늘어난 것은 덤. 양 윙어들이 중앙 지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측면 커버의 3선의 역할이 중요한데 귀도가 90분 내내 체력적인 페이스를 쭉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다행히 셀타비고가 공격보다는 수비적으로 더 신경을 쓰는 타입이고 베티스의 올 시즌 실점 억제 능력은 나름 상승한 것이 위안입니다. 최근 셀타비고는 5경기 동안 90분 내에 멀티 실점을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셀타비고의 수비 비법은 압박의 강도를 내린 것, 역습에 쓸 기동력을 봉쇄하고 볼 소유권을 넘기되 결정적인 찬스는 내주지 않는 플랜이 모두 가능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티스도 중원을 거치면서 공격형 미드필더에게 많은 것을 맡기기 때문에 해당 방식이 잘 통할 가능성이 높다. 기동력이 낮은 팀이기 때문에 압박만 잘 가해도 후방의 수비벽을 쌓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 물론 압박 라인 구축으로 인해 공격의 대부분은 아스파스에게 맡겨야 한다는 단점은 크지만 최대한 한 골 싸움으로 몰고 가면서 한 방을 노리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코멘트 언더는 확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셀타비고도 최근에는 저득점 양상을 많이 만드는 수비적인 태세로 나서고 있고 베티스도 공격과는 별개로 수비적인 성과 자체는 뚜렷한 편입니다. 베티스 3선의 카르발료가 사라진 것이 다소 아쉽기는 하나 셀타비고의 아스파스 정도만 견제하면 베티스도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승부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렌 최근 원정에서는 다 지고 홈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경기 상대인 스트라스부르와 이번 상대인 릴의 전력 차이는 큰 것이 사실. 그래도 주포가 빠진 릴보다는 공격에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렌이 올 시즌 홈에서 강팀들을 많이 만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홈 경기력에서도 의문의 시선을 보내고 있기는 합니다. 7위 로리앙에게 홈에서 0에서 1로 진 경험도 있는 것은 사실. 다만 1위 팀인 PSG를 1-0으로 잡았고 해당 경기에서는 점유율을 내주었음에도 실점 통제가 잘 되면서 홈에서의 장점인 실점 억제 능력 상승 능력을 뽐냈다. 실제로 렌은 홈에서는 실점률이 절반 넘게 줄어든다. 릴. 최근 두 경기에서 무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데이비드의 이탈이 치명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으로 데이비드가 이탈하면서 바요를 다시 선발로 쓸 수밖에 없었다. 릴은 전방과 중원에서 매우 강하게 압박하는 타입. 이 때문에 맞불 양상을 놓는 팀에게는 참사급 경기력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PSG를 상대로 1에서 7의 대패를 당했던 경기가 대표죠. 다만 그 경기 이후 이어진 인터뷰에서 감독은 우리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선수단에게 화가 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높은 라인 위주의 축구를 계속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때문에 폰세카 감독은 항상 강팀과의 경기에서 매우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재미있는 경기 내용과는 별개로 성적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코멘트 렌이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릴의 주포인 데이비드가 부상으로 이탈한 것이 매우 치명적. 올 시즌 음주 문제로 2군 강등과 벌금까지 문바요가 데이비드의 대체자가 되기에는 무리였음을 지난 경기에서 보이고 말았고 폰세카 감독이 강팀과의 경기에서 수비적 리스크를 모두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도 상당히 잦았다. 추천 배팅 스타드 렌 FC 승 2.5 오버. 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 영상입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 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